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집단과 표본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통계조사에 이제 전수조사랑 이제 표본조사가 나오는데, 전수조사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전체를. 근데 이 전수조사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그거 다 그 조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에서 일부만 택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면 전수조사, 그 일부만 뽑아가지고 조사하면은 표본조사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어떤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500명의 학생이 다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 수학 점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500명 학생 전체를 이제 조사했다고 하면은 이제 전수조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5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수학 점수를 조사했다.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가 되는 거죠. 자, 대충 이제 개념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모집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학에서 모는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단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 표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본은 모집단에서 뽑은 모집단 일부분. 뭐, 그러니까 요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턱하니 이렇게 갖다 놨다. 그럼 이제 이 표본이에요. 표본이고, 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을 뽑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추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뽑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 표본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의 개수. 그거를 이제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외. 그러니까 500명이 다니는 학생을 예로 들면은, 여기서 모집단은 뭐가 되겠어요? 모집단. 여기서 모집단은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 전체가 되겠죠. 그죠? 학생 전체. 그 다음에, 자, 표본은요. 여기 수학점수 조사하려고 50명 뽑았다고 했죠. 이 50명 자체가 이제 이게 표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표본의 개수를 물어본다. 표본의 크기를 물어본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이기 때문에 50명이 이제 표본의 크기는 50이 되겠죠. 50. 그리고 이렇게 500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점수 조사하려고 이렇게 뽑는 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한다? 예, 추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뭐.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추출을 하게 배우게 될 건데, 자, 추출해 보시면 이제 임의 추출, 그러니까 뭐 랜덤 추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임의 추출을 보니까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그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도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해서 이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추출되는 표본이 모집단의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이 그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 판매하는데, 이제 크고 싱싱한 사과만 뽑아가지고 인터넷 상점에 떡하니 올린다고 하면은 그 사과가 과연 너희들 과수원 전체 사과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사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보여줘야지, 딱 그 사과 상태를 보여줘야지 그 과수원 전체 상태를 잘 나타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모집단의 특성이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이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추출 방법을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확률로 다 뽑히게끔. 어느 한 부분만 막 이렇게 막 뽑히는 게 아니라, 막 좋은 부분만 뽑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의 종류. 자,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요. 복원이라는 건 이제 원래대로 돌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한 번 추출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후 다음 추출하는 것. 자, 뭐 이런 거죠. 어디에서 뭔가 공 같은 걸 뽑는데, 공을 딱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도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또 다시 뽑은 다음에 다시 도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추출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 이런 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비복원 추출은 그 반대겠죠. 한 번 추출된 것을 다시 되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추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공 하나 딱 뽑은 다음에 이걸 다시 원래 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빼놓는 거야. 또 이렇게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옆에 다시 이렇게 빼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추출된 것을 다시 되돌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추출을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비복원 추출이 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예를 봅시다. 자, 1에서 10까지 그 자연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자, 주머니가 있대요. 주머니에서 표본의 크기가 3인 자,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되어 있죠. 자, 표본의 크기가 3이니까 이제 공을 3개 뽑겠네요. 자, 그런데 자, 이미 추출하는데 자,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자,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죠. 그럼 그때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공 하나 뽑으려고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공 몇 가지? 10가지죠. 근데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도 10가지. 또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머니에 다시 여전히 공이 10개가 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공의 가지 수도 10가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10의 세제곱이니까 그 18, 3, 그 중복순열이 되겠네요. 일단 비복원 추출인 경우는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비복원 추출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세 개를 뽑는다. 하나씩 세 개를 뽑는 거예요. 자, 처음에 뽑을 때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10개죠. 근데 뽑았는데 그걸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9가지.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안 집어넣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되는 거예요? 8가지가 되는 거죠. 즉 이제 이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10p3 순열이 되겠네요. 이제 계산하면 이제 720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하나씩 세 개를 뽑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 개를 확 뽑는 거예요. 동시에 세 개를 확.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0개에서 세 개를 뽑는 그 조합이 되는 거죠. 즉 10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120이 되는 거죠. 120.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이건 이제 간단한 용어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